안녕하세요. 지혜를 전달하는 윌섬 드로잉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평소에 어떤 편이신가요? 매사 긍정적인 편이신가요? 아니면 부정적인 편이신가요? 제 얘기를 해드리면 저는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보다 부정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에 더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문제, 내 생각대로 잘 풀리지 않는 일들 등 왜 이렇게 내 인생은 꼬이기만 하고 풀리지는 않는지, 상황을 탓하고 내 자신을 탓하고 상대방을 탓하며 그렇게 화내고 짜증나고 우울하고 자존감이 떨어져 자신감도 없이 예민하고 무기력하게 보내는 날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안 좋은 기분을 전환하고자 사람을 만나거나 술을 진탕 먹거나 게임을 온종일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보고 싶은 영화나 드라마를 보거나 바람을 쐬러 가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등 제가 알고 할 수 있는 선에서 다양하게 시도해봤지만 효과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행동할 때 그때일 뿐 제 깊은 내면 또는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는 원인을 해결해 주지는 못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배에 틈이 생겨 물이 새어 들어오는데 물이 들어오는 원인인 배의 구멍을 막는 것이 아닌 콸콸 들어오는 물을 다급히 퍼내고만 있는 모습과 같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오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통제하고자 여러 방법들을 찾아보고 저에게 적용해 보면서 효과를 보았던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는 3가지 방법에 대해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방법을 알기 전에 먼저 인간의 뇌에 대해 이해가 부정적인 생각에 도움이 됩니다. 알렉스 코 박사님의 책 우울할 땐 뇌각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뇌는 부정적인 일에 더 강렬하게 반응한다. 긍정적인 사건과 부정적인 사건에 비대칭적으로 반응을 보인다. 예를 들어서 한 친구에게 못생겼다는 말을 들은 충격은 다른 친구가 예쁘다고 말해주는 정도로는 상쇄하지 않는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뇌가 감정을 처리하는 방식에 있다. 부정적인 사건은 뇌의 내측 전전두피질에서 자신과 관련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자극을 처리하는 활동을 유발하고 고통에 영향을 받는 섬유 활동을 증가시킨다. 그리고 불안에 영향을 주는 편도체와 맥락 의존적 기억 역할을 하는 해마에서도 감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낸다. 이러한 뇌 활동의 변화는 부정적인 사건을 더 개인적인 일처럼 경험하고 불안을 느끼고 나쁜 기억들을 더 깊이 느끼고 쉽게 기억해낸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행복해하거나 긍정적으로 살아가려면 부정성에 대한 비율보다 긍정성의 비율,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략 3배만큼 높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뇌는 긍정적인 사건보다 부정적인 사건에 더 크게 반응하기 때문에 다양한 효과적인 방법들을 활용하면 좀 더 삶의 질을 높이고 긍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 다양한 방법 중 제가 효과를 보았던 방법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명상으로 내 감정 알아차리기. 명상이란 마음을 훈련하는 기술을 뜻합니다. 마음을 훈련한다는 건 생각과 감정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다양한 감정을 알아차리고 흘려보내며 다시 그것을 관찰자로 돌아가는 훈련이 바로 명상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만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제3자의 시점에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힘, 심리학 용어로 초인지라고 합니다. 명상을 한다는 건 한참 높은 시각에서 나를 관찰, 발견, 통제하는 과정입니다. 꾸준한 명상 습관을 통해 나 자신을 초인지하여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을 알아차리고 순간 감정에 휩쓸려 후회할 행동과 실수를 다 잡아내지는 못했지만 꽤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명상을 하는 방법을 아주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 무언가를 정합니다. 그것이 내가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 또는 사색할 주제나 질문을 하나 정하고 그것에 온전히 집중해 보는 것입니다. 특별한 호흡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의 답을 찾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떠오르면 그것들이 떠올라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 있지만 다시 호흡이나 선택한 주제로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호흡과 사색할 주제는 여러 가지 감정이나 생각들에서 방향을 알려주는 등대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머릿속에서 드는 생각과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각각 분리해보고 그것을 느끼고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이나 주제로 돌아오면 됩니다. 올라오는 감정 자체를 통제하지는 못하지만 자신의 반응이나 현상들을 인식하면 이성뇌가 활성화되어 감정뇌를 다시 진정시킬 수 있고 맥박수, 혈압, 스트레스 수치까지 좋은 영향을 주는 등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신체를 단련하려고 운동을 하듯이 마음을 단련하려면 명상을 활용해 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명상에 관심이 생기고 실천해보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영상이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헤드스페이스 명상이 필요할 때 라는 영상입니다. 명상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이 잘 되어 있고 무엇보다 배운 내용을 같이 실천해 볼 수 있는 시간까지 주어져 더욱 실용적인 영상이니까 꼭 한번 시청해 보세요. 명상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정리하면 나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에 휩쓸려 행동하지 말고 꾸준한 명상 연습을 통해 감정을 알아차리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초인지를 활용하여 차원 높은 시각의 관찰자로 나에게 일어나는 현상들을 관찰하고 현명하고 지혜롭게 행동해 보도록 노력하자입니다. 두 번째, 감사일기 써보기. 감사하는 마음은 단순히 좋은 마음가짐이라서가 아니라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꿀 수 있다는 과학적 증거가 있습니다. 알렉스 코우 박사님의 책 우울할 땐 뇌과학에서 소개하는 다양한 연구 결과 중 몇 가지를 소개해보면 이렇습니다. 스위스의 한 연구팀은 고마움을 많이 표현하는 사람이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건강했고 건강에 유익한 활동에 참여할 확률이 역시 더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감사 일기를 쓰게 한 그룹은 삶의 질을 높였고 더욱 낙천적으로 만들었으며 통증과 고통을 줄이고 실제로 그들이 운동을 더 많이 하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사가 뇌에 미치는 영향 중 한 가지를 소개하면 뇌의 세로토닌과 도파민의 생성을 늘린다고 합니다. 세로토닌은 의지력, 활동 의욕, 기분을 향상시키는 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은 쾌락, 행복한 감정, 동기부여, 성취감, 긍정적인 감정을 향상시키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 실시한 연구에서는 감사일기가 수면의 질이 개선되고 불안과 우울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이로운 점이 많으니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길 권해드려 봅니다. 감사일기 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원하는 시간을 정하고 감사한 것에 대해 3가지 정도 써보는 겁니다. 기분이 안 좋고 부정에 휩싸여 감사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연한 것에 눈이 멀어 감사한 것들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먹고 마실 수 있는 음식과 물, 체온을 유지할 옷까지, 틀면 나오는 수돗물, 편히 이동할 대중교통 또는 에스컬레이터, 손가락 하나로 쇼핑하는 편리한 세상 등 부정적인 마음에 가려져 또는 내가 무지해서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 우리 주변엔 힘든 일만큼 감사한 일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당연한 것에 감사함을 느끼는 것이 쓸데없는 미련한 그리고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부정적이고 잘난 게 하나도 없으니 현실 도피성 망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부정적으로 보면 한없이 부정적이고 긍정적으로 보면 한없이 긍정적일 수 있다는 것을 감사일기를 통해 그리고
꾸준한 마음 공부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감사함을 제대로 느끼지 못한 채 3가지 숫자만 채우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쓰다 보면 어느 날 번뜩 그것들이 정말 감사한 것임을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정리하면 일상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사소한 것도 좋으니 감사한 것들을 3가지 써보고 그것들을 온전히 느껴보자입니다. 3번째, 주관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기. 우리는 개인이 겪었던 경험, 환경, 배움, 트라우마, 가르침, 유전자, 기질 등을 통해 세상과 상황을 인식하고 감정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일에도 다양한 의견과 생각들, 그리고 감정을 느끼고 말합니다. 가치관이 모두 다 다르고 각자의 세상에서 맞고 옳다고 믿는 것들을 행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들은 개인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벌어지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음식을 먹고 설거지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A라는 사람은 먹자마자 바로 치워야 하는 사람이고 B라는 사람은 나중에 또 설거지거리가 나오니 더 있다가 치우려는 사람입니다. 아마 이 둘은 의견 충돌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좀 더 이 상황을 관찰해보면 2가지 타입 모두 옳은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닌 보는 관점이 다른 것 뿐입니다. A가 느끼기엔 먹고 빨리 치워야 외관상 좋고 벌레도 안 꼬이고 청결하지 않냐는 생각이겠지만 동전의 앞뒤면을 뒤집듯이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면 수시로 해야 하는 동선과 시간, 물을 낭비하는 습관일 수도 있고 결벽에 가까운 강박에 시달려 자기 자신에게 스트레스를 스스로 주는 정신적으로 안 좋은 마음가짐일 수 있습니다. B가 생각하기엔 어차피 치워야 할 거 한 번에 몰아서 치우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제품의 장단점이 있듯 불편할 수도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 그 한 번에 몰아서 한다는 기준이 애매모호하며 자기의 게으름을 가치관으로 포장하려는 태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적이지 않을 수 있고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거지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도 다양한 관점과 생각 그리고 장단점이 나옵니다. 법과 도덕적, 윤리적인 것에 벗어나는 행위 또는 남에게 치명적인 상처나 위협을 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우리는 자신의 주관적인 관점으로 상황을 이해하고 자기 멋대로 상황 또는 상대방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객관적이지 않은 일들로 자기 기분을 망치고 생각을 망치고 자신을 망치고 관계를 망치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한쪽 사상으로만 치우친 생각, 주관적으로만 치우친 생각, 본능과 감각으로만 치우친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유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외엔 모두 틀린 것이고 나 이외의 모든 것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일과 상황에는 긍정과 부정이 공존한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실수나 실패가 있어야 성공하는 방법 또는 요령을 터득할 수 있습니다. 성격이 외향적이다 또는 내성적이다 라는 구분으로 편을 가르고 서로 안 맞다고 충돌을 일으킬 수 있지만 내가 적극적이고 추진력이 강하지만 작은 것들을 놓치는 사람이라면 꼼꼼하고 차분하고 신중한 사람과의 협동으로 더 이상적인 효과와 결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부정적인 마음과 상황, 생각엔 내가 보지 못하는 긍정적인 면이 숨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이지 않는 것이지 없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지금 일어나는 부정이 나로 인해 일어나는 것인지 아닌지 객관적으로 분류해보고 틀린 것이 아닌 다르다는 것을 모든 것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공존한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조금 더 생각과 시야의 폭을 넓혀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지 말자입니다. 론다버님의 책
시크릿의 끌어당김 법칙에서는 부정적인 감정이 부정적인 것들을 계속 끌어당긴다고 말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나 자신과 나의 시간, 나의 환경과 주변을 모두 부정적으로 물들인다는 것은 모두 다 알고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그 부정에서 벗어나 객관적이고 옳고 바른 길로 나가 그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삼킬 만큼 내 삶을 긍정으로 가득 채워주면 인생의 균형이 바로 서고 삶의 질이 더 나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원하는 평온과 행복은 그 부정적이고 주관적인 색 안경만 벗겨내면 내 주변에 있었고 너무 당연한 것에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무조건 옳고 이게 정답 또는 진리다 라는 뜻으로 말하는 건 절대 아니며 이 이야기는 그저 저와 같은 고민과 고통을 느끼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보나 방법을 소개하며 감정적으로 위로가 되고 정신적으로 힘을 얻으셨으면 하는 저의 울림 그뿐입니다. 오히려 제 이야기를 경계하셔야 합니다. 제가 공유하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더욱 자신에게 맞고 이로운 것들을 찾아내시고 지금 찾아온 역경이나 문제, 고민 등을 잘 이겨내시길 응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삶을 좀 더 지혜롭고 현명하게 살아가길 소망하면서 위스덤 드로잉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이나 힘이 되셨다면 번거로우시겠지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